지난 학기에 했었던 적분에서 일단 요거부터 보죠.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a부터 b까지 함수 f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의 면적 a를 어떻게 구했냐면요. a에서 b까지 fx dx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어요. 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fx가 1이면은 fx가 1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보면은 관점에 따라 달라 보입니다만은 fx가 1이면은 바로 이 부분의 면적인데 실제로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면은 b-a였어요. b-a는 뭐냐면 바로 이 구간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 적분 구간의 길이에요. 예, 아니면 밑면이 b-a고 높이가 1인 직사각형의 면적이라고 하였지만은 그 직사각형의 면적은 결국 길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 좀 장황하게 설명 나와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이중적분 R에서 fxy da라는 것은 우리가 부피라고 나타냈죠. 밑면의 넓이가 a이고 밑면이 r 영역으로 주어져 있고 높이가 fxy인 그런 거의 부피였는데 자 여기에서 만약에 fxy가 1이면은 then 요 이중적분 r da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이 될까요? 라고 하면은 아까 1차원에서는 적분간의 길이가 됐죠. 2차원에서는 요 영역 아래의 넓이가 돼요. 예. 자, 그럼 이제 왜 그런지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 면적 A라는 거는 A부터 B까지 fx dx로 주어진다고 했어요. 자, 요 원칙에 입각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볼게요. 이 영역 R이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점이 있을 때 이 영역 R이 X는 A부터 B까지 변하고요. Y는 G1, X부터 G2, X 사이를 변한다고 하겠습니다. 즉 X는 A부터 B까지이고 Y는 G1, G2, X와 G1,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R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의 면적이 되겠네요. 예, 요 영역이 바로 R입니다. 자, 그때 요 값을 계산해 보죠. 그러면은 아이고 이렇게 됐네요. 자, 이중적분 R da라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해보죠. A부터 B 사이에서 여기라는 X라는 걸 하나 고정을 해보죠. 그러면 X는 여기서부터 요 사이로 움직이겠죠. 요것이 바로 Y의 적분 구간이죠. 근데 X가 여기 주어졌을 때 요 점의 좌표는
G1 X이고요. 여기 Y좌표는 G2 X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 적분 영역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인테그랄 G1 X부터 G2 X까지 dy 그리고 y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럼 요거 선이 나왔죠? 자 보세요. G1x부터 G2x까지 dy가 뭐예요? 바로 이 주황색 선의 길이에요. 주황색 선의 길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A부터 B까지 X에 관해서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를 X 따라 쭉 하니까 바로 R의 면적이 되는 거죠. 아니면요, 이거를 이렇게 보지 말고 이 관점에서 보죠. 얘는 다시 쓰면요. A부터 B까지 G1x, G2x를 Y로 적분합니다. Y는 이 둘은 Y가 함수 아닐까요? 그냥 이거는 G2x 마이너스 G1x dx가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중적분 R 뒤에는 바로 영역 R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fx dx인데 만약에 위에가 이렇게 돼 있고 밑에가 여기가 fx gx고 이게 gx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의 면적은 fx-gx로 주어진다. 이런 거 했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y가 뭐 c부터 d고 x가 뭐 h1y부터 h2y까지 해도 똑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 넘어가 보죠. Find the area of the region R bounded by y는 x and y는 x제곱. 자, y는 x와 y는 x제곱으로 1차분면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세요. 지금 현재 이건데요. 우리는 이거를 지난 학기에서는요. 요걸 어떻게 계산했냐면요. 인테그랄. 일단은 y는 x와 x제곱이 교점. x는 0하고 1이죠. 그래서 이거는 0부터 1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서는 x가 x제곱보다 더 커요. 그래서 x-x제곱을 적분을 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부의 면적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중적분 관점에서 보면은 x, y 원점일 때 지금 이 부분의 면적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난 학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요거를 fx 그리고 요거를 gx로 해가지고 fx에서 gx 뺀 거에 적분으로 했는데 이중적분 관점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지 말고 이 면적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x는 0과 1 사이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x는 0에서 1까지 x를 따라 움직이고요. 그때 y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x가 하나 고정되어 있으면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이것은 x제곱부터 여기까지, x까지. 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이 바로 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태 이거는 그래서 지난 학기에 여러분 이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구하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예, 적분 계산은 그냥 뭐 하면 되니까 6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Find the area of the region R enclosed by the parabola. y는 x제곱과 y는 x 플러스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항상 문제라는 것은요. 적분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쉽게 풀리기도 하고 어렵게 풀리기도 하는데 그 예제입니다. 일단은 적분 구간 찾기에서는 y는 x제곱과 y는 x 플러스 2의 교점부터 찾아야 돼요. 자, x제곱 이 포물선과 x 플러스 2 이 두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 방정식을 풉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하고 2가 나오고요. 그때 y는 1, 4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포물선과 이 직선의 교점은 여기가 마이너스 1,1 그리고 여기가 2,4란 얘기예요. 즉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영역 R은 뭐냐면은 바로 슬라이드 그림이 나와 있듯이 이 부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의 면적을 어떻게 구할 건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면적 A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니까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축을 따라 적분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때 여기 한 점 x가 있으면은 y 값은 어떻게 변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변하고요. 여기가 x가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변해요. 여기 x가 있으면은 이렇게 변하고요. 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요? 결국 요 곡선을 따라서 요 직선을 따라서 곡선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적분 구간이 x제곱부터 그리고 요 직선 x 플러스 2까지 y를 적분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좀 너무 많이 갔나?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뭐 2분의 9가 나오겠네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요. 반대로 좀 약간 짓궂어서 제가 저는 그러진 일은 없습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이런 문제 풀 때 좀 약간 짓궂으신 분이 있어서 적분할 때 요 순서대로 하라고 문제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즉 y가 나중에 움직이고 x축이 어떻게 변하냐 이제 이런 문제 할 때 그때는요 문제가 약간 좀 복잡해져요. 자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4고 0일 때 y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 즉 y가 0부터 2 사이로 움직일 때 x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y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변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y가 0부터 4까지 변할 때는 변할 때 y가 0에서 4까지 할 때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데 보시면요. 변하는 패턴이 달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곡선의 x 값과 y 값에 따라 변하는데 이 직선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은 변하는 게 패턴이 달라져요. 앞 밑에서는 좌우 대칭의 길이를 갖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는 두 개로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0부터 여기까지 0부터 1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y좌표들. 그러면은 요거는 곡선이 y는 x제곱에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가 돼요. 그러니까 y가 0과 1 사이 움직일 때 x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y부터 루트 y까지 변해요. 그것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1부터 4까지 y가 변할 때는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즉 x는 2-y부터 루트 y까지 x가 변하죠. 이런 식으로요. 맞죠. y는 x 플러스니까 x는 y 마이너스 2부터 죄송합니다. 2 마이너스 y가 아니라 y 마이너스 2부터네요. 2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걸 더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걸 더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분 순서를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식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밑에처럼 식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경험이에요. 경험이 많이 쌓여야지 할 수 있고요. 경험이 많이 쌓이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영역 리전 R의 그림을 잘 그려서 적분 구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판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문제 자체가 워낙 이런 거니까 이건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더하면은 2분의 9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ind the area of the playing field, 그러니까 운동장 같은 거의 면적을 구하라는 거네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x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를 움직일 때 y는 이렇게 주어져 있죠. 즉,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 움직일 때 그러면은 x에다가 한 점 고정을 해놓고 여기를 x라고 하면은 x는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 위치가 1 플러스 루트 4 플러스 x 제곱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x 제곱 이거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요걸 해도 되고 아니면은 보니까는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아. 근데 요 경우는요 문제가 요 면적을 4배하면 될 것 같아요. 요 면적을 4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은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1 플러스 루트 4 플러스 x제곱 요거 요거에 4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적 A에 4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면적은 4A가 되는데 얘는 4배의 인테그랄 x가 0부터 2 사이로 움직입니다. 그때 0부터 2까지 x가 움직입니다. 자, 그때 y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지 볼게요. 여기 x가 하나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a까지 변하네요. 그럼 이때 y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면은 0부터 a까지. 이게 y니까 y 값은 0부터 1 플러스 루트 4 플러스 x 제곱 d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면은 8 플러스 4파이가 나오겠네요. 예,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이거를 만약에 내가 적분순서를 다르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1 플러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풀어야 돼요. 근데 요걸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풀 때 자, y 제곱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1 플러스 루트 4 플러스 x 제곱. 왜냐면 이건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양변 제곱해줘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 y는 1 플러스 루트 4 플러스 x 제곱해서 x에 관한 식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해주면요.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플러스 x 제곱이 돼가지고요. x는 4 마이너스가 돼야겠네요. 예. x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더 계산 복잡할 것 같아요. 즉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이건 여담입니다만 참고해 주세요. y가 0에서 1까지 변할 때 y가 0에서 여기를 변할 때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한다. 요 길이 구하는 거 적분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적분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냥 이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적분서 바꾸면 더 계산 복잡해져요. 그리고 요것이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지만은 이게 약간 그림상 이렇지만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는 여기는 이렇게 생기고 여기 이렇게 툭 이렇게 내려온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0에서 뭐 여기까지는 적분 영역이 뭐 여기서 0에서 뭐 a까지 그리고 x가 0이면 1 플러스 루트 5죠. 예. 해가지고 이 경우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여기까지는
x에 관한 식이 에서부터 a까지거든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dx, dy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부터 1 플러스 루트 5까지는 적분권이 저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한 다음에 dx, dy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적분 2번 계산해야 되고 약간 복잡한 그게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추천드리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 푸비니의 정리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y를 하나 고정시키고 죄송합니다. x를 고정시키고 y 값을 이렇게 움직여서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장 3절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부분 이중적분, 그러니까 15장 2절에서 했던 거와 똑같아요. 단지 다른 것은 fxy가 1인 경우. 근데 이 경우에도 결국 여태까지 보시면 다 똑같았습니다. 결국 이 리전 R을 어떻게 표현할지, 그리고 이 DA를 할 때 dy, dx를 할지, 아니면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dx, dy로 하느냐, 아니면 dy, dx로 하느냐에 따라서 식이 두 개로 갈라 써지거나 아니면 하나의 식으로 그냥 표현되거나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적분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적분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법은 없어요. 뭐 딱 무조건 이렇게 해라 그런 건 아니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이런 예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적분을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만 이거를 0부터 2까지 해서 dy, dx 요 순서대로 하는 것이 더 편한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때 y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와 x가 0.5에서 1까지 요 구간 이렇게 해주면은 식이 두 개가 돼서 좀 더 복잡해진다. 이런 거 했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 영역 R을 보고 이거는 x를 먼저 하고 y를 나중에 해야겠다. 아니면은 y를 나중에 하고 x 먼저 하고 나중에 y를 해야겠다. 이런 순서 정하는 거는 그림을 잘 그려보고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경험을 많이 쌓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장 3절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